다음은 관련 기준 검토입니다. 서울시 도정기본계획상 용적률 기준인데요. 그래서 3종 일반은 기준 210에서 시작해서 최대 법적 상한 300%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3종 일반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리게 되면은 기준 210%는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법적 상한이 최대 5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보시면은 도시공원법상 공원 녹지를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세대당 3제곱미터 또는 구역면적의 5% 중에서 큰 면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세대당 3제곱미터가 더 면적이 크기 때문에 1000세대를 계획한다 하면은 3000제곱미터를 공원 녹지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는 1000세대에서 2000세대이면은 폭은 15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현재 대상지는 노회로 70개 그리고 덕릉로 다 15m 이상 폭원을 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사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전체 연상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연면적을 구하는 식이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1을 보시면은 용적률 100%의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그러면 곱해서 연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산출이 됩니다. 이게 30평 기준으로 한 100세대 정도가 나오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시면은 용적률이 200%인데 만약에 대지 면적이 50제곱미터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이 대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또 사업의 큰 변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신 상위계획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의 효과를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3종에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15%의 기부 체납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변경이 돼서 이제 10%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를 대지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보존 개수는 서울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약 한 800만 원대가 됩니다. 근데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는 이거의 반도 안 되는 3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공시지가 보존 개수 2.0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보존 개수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데 이 2.0을 곱해서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 그림인데요. 기준 210에서 시작해서 허용 20%, 상한 20%에 이제 법적 상한까지는 임대와 분양 이렇게 반반씩 확보를 해서 법적 상한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임대주택이 이렇게 법적 상한에 의해서 25%가 산출이 되는데요. 이 허용 인센티브가 이제 40%로 2배가 증가가 되면은 이제 상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임대가 15%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줄면서 분양이 증가가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존 기본계획에 있는 역세권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 기준 검토 내용입니다. 총 8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상지는 4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선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리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인근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리고 시 정책과 연계된 노인휴가 돌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준주거 지역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인근의 용도지역이 학교, 일종 일반 주거라든지 공원, 자연녹지지랑 연접되어 있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용적률 체계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준은 21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공개혁을 안 하면은 210%에서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허용 인센티브의 보존 개설을 적용해서 40%를 더해서 허용 250%를 찾고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통해서 저희가 준주거로 상향을 하려면 약 10%를 의무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를 더 플러스해서 상한 용적률은 280%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 350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반을 임대로 하면은 나머지 반은 이제 분양으로 가져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용적률 체계가 사업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거의 모든 재건축 구역들이 다 이 용적률 체계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도봉구와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공람을 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학교 남측에 이제 공원 녹지 축이 계획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이 노회로 70개 그리고 덕릉로변의 이 회색 부분이 그 도로로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 주민 여러분들한테서 공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대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용도적 상향 가능성을 명시해달라. 그리고 지금 최고 높이도 150m로 되어 있는데 200m까지 상향해달라. 그리고 도로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이 대지 내에서 이 건축선을 통해서 활용만 공공이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적 상향 가능성과 최고 높이 150m에서 200m 상향은 비고란의 정비구역 지정 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부 체납 부분은 대진의 공지로 반영을 하게 돼서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지 않고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활용만 보도나 차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을 반영해서 이제 신통 자문 접수안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학교 남측에 이 연결 녹지와 공원축 그리고 또 보도용 공지로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중랑처변 이 마들로 쪽으로 수변 특화 배치 구간 이런 것들은 그 지구단위 계획과 정합성 그러니까 맞춰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는 이제 사업성 증대를 위한 개선안을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에 있는 이 완충 녹지를 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에 말씀드린 그 의무공원 세대당 3제곱미터를 해야 되는 그 공원 녹지 면적을 이걸로 활용을 하면은 이게 한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한 1066제곱미터 정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서울시 도정조례에는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원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또 토지용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철도변 완충 녹지를 보행 중심에 사람이 이 녹촌역과 그리고 창동역을 이어주는 그 보행 중심의 연결 녹지로 도시적 시설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역세권과 중심지 위계 개발 환경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드리는 내용으로 녹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 들어가는 대지 부분을 기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향후 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관의 김병국 이사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동주공 18단지의 이제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총 8개의 유형으로 저희가 나눠져 있으며 소형 32형부터 대형 84형까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서측편 핵지 1쪽에 저희가 84형이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측으로 이제 핵지 2 부분에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형 32형부터 59형까지 많은 평형대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저희가 이제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가 좀 부족하셔서 저희가 자문까지 의견을 많은 토대로 좀 많이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고 하니 나중에 추후 이제 저희 창동 18단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한 번 더 주민 설명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할 테니 그 많은 의견들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향후에 건축계획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중형 상향시의 건립 규모 비교를 저희가 좀 세 가지 건립 세대수별로 좀 분포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1차 이제 주민 설문조사 토대로 저희가 910가구에 대해서 한 22% 정도의 의견을 받았고 종전 현황에 대비해서 건립 세대수 한 1,300세대, 그 다음에 1,400세대, 1,500세대로 분포를 저희가 회원대 유형대별로 49형, 59형, 74형, 그 다음 84형, 전용 이제 115형까지 의견을 토대로 일부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해 보았고, 최대 이제 분양 1,300세대 정도 건립했을 때 분양을 한 1,193세대, 임대 한 139세대. 여기서 이제 임대 139세대는 용적률에서는 이제 건립 세대 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저희가 재개발이 아닌 이상 의무 임대가 없기 때문에 전체 세대 수에 대해서 의무 임대 15%를 만족하지 않아도 되니까 재건축에서는 저희가 용적률에 관련해서 증가의 50%그 부분만 하면 돼서 지금 건립 세대 수의 임대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전체 세대 수에 따라서 분양 세대 수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이 제한될 여러 평형대 건립 세대 수와 그 다음에 임대 세대 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들을 많이 선택해 주셔야 향후에 동측에는 84형들만 있지만 서측에 계셨던 분들도 동측에 살고 싶고 동측에 계셨던 분들도 중남편을 바라보면서 서측에 계시던 분들이 중남편을 바라보면서 동측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유형들을 많이 선택해 주셔야 저희 건축 계획 건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자문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계략적인 배치 형태들을 잡아보았고 최고 건립대수는 저희가 지구 단위에서 150m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50m 이하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최고 층수 48층 그 다음에 저층 구간 학교 측은 저희가 이제 북측에 학교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1조에 대한 영향 평가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저층 구간을 분포를 하고 동측에도 최고 층수 48층의 랜드마크들을 건립해서 이 부분에 이제 중랑천변을 바라볼 수 있게 최상층에는 빨간 해치를 저희가 표현해 놨는데 이 부분에 펜트하우스 같은 115형에 대한 펜트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게 최상층 부분에 건립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 단지 조감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배치된 형태대로 보시면 저희가 향후에 건립될 수 있는 규모대로 조감도 형태에 나중에 어떻게 저희 아파트가 보일 수 있는지 이미지를 구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희가 이제 준주거 상향과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학교 전북에 있는 온천초등학교가 노곡중학교 두 북쪽에 있는 학교에 대한 1조 검토 내용인데 현황에서는 저희 뒤쪽에 보시면 현황에서도 일부 불만족하는 우리가 향후에 건립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보시면 이제 불만족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만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신통 자문을 받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100% 만족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과 서울시 자문을 받으면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들을 만족을 시킬 거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제 교사동과 체육장으로 나뉘는데 요 학교 건물들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교사동이라 하고 그다음에 체육장은 실외에 있는 운동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일조에 관련해서 연속 2시간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연속 1시간 이 부분들을 꼭 만족해야 되고 만족을 못할 시에는 총 4시간 일조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는 9시부터 1시까지, 중학교는 9시부터 2시까지에 대한 일조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가 소시의 자문을 신청하고 자문을 받는 과정 중에 최대한도로 변경 계획 안에 일조를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지금 보시는 이제 동영상이 향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조감도 그래서 이제 주경으로 저희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 부분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동영상은 아직까지 이제 잠원을 통과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주민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이니까요. 그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건립 세대수와 그 다음에 건립 평형대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회의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EJ 컴퍼니 우리가의 윤희진 대표님 올라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윤 컴퍼니 대표 윤혜진입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사업 추진하시는 거 궁금해가지고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모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이제 우리가 사업 추진한다고 해야 될 때? 바로 동의서거든요. 동의서를 걷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동의서는 제가 이제 동의서를 많이 걷어보니까 동의서는 차에 기름을 넣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 계신 이제 도시계획이나 뭐 이제 각종 이제 회사들이 차를 열심히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강남에 내리든 한남에 내리든 도봉에 내리든 우선은 차가 가야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동의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동의를 하실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신분증이나 이런 거 제출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18단지에서는 전자동의서라는 걸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동의서 우리가 도봉구에서 보면은 창동주공 4단지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19단지도 지금 할 거고요. 이제 18단지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보시면은 도봉에 있는 대장주들은 다 했네.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창동주공 18단지는 다를 거다. 여기가 왜 대장주고 여기가 왜 속도가 빠른지를 동의서를 걷어보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동의서 빨리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자면요. 회사 이름은 이재이언 컴퍼니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우리가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1년도부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된 이런 전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특별시의 전자동의서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자동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늘 또 서울시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나 더 하고 왔는데 그만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있어서 전문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보안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많은 곳들에서 사용이 된 만큼 믿고 사용하셔도 좋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가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장들이에요. 보시면은 1000세대, 2000세대 되는 사업장들도 많고, 보시면, 저기 사업장이라고 많이 들어봤네? 라고 생각하시는 곳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여기를 했다, 이런 데들보다는 막상 전자동의서 아니면 우리가 동의율을 빨리 걷어서 며칠 만에 동의서를 몇 %를 걷었다. 어디가 며칠 만에 조합이 설립되고 며칠 만에 추진위원회가 됐다. 이런 데들 요즘 보시면은 전자동의서 많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자동의서를 하시는 게 속도도 빠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셨을 때 그때 이미 이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나서 구청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손으로 손글씨로 하나하나 써서 구청에 제출했을 때보다는 보안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앞으로 나가려면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서는 구청에서 오케이를 해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을 해주셨을 때 여기 계신 여기에 또 계시거나 있지 않은 소유자분들이 하나하나 도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의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가족분들한테 좀 여쭤보셔서 같이 좀 하셔도 좋고 친구분들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28시간 만에 70%가 달성이 되고 6,700세다도 해보고 또 처음으로 사업자도 해보고 일주일 만에 50%도 걷어보고 이런 것들 안에 저희가 자랑스럽게 창동중 18단지가 저희의 새로운 기록을 여기에 기록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간단하게라도 동의서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아마 동의서가 시작이 되면 채팅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다가 이렇게 QR을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해서 갖다 대시면은 뭐가 이렇게 동그랗게 딱 뜰 거거든요.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얘를 눌러서 찰칵하지 마시고 얘를 눌러가지고 하시면은 동의서를 하는 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가 우리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소유자분인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사 본인 확인 절차를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 사용하시는 통신사 선택하셔가지고 본인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약관 동의는 이 초록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동의서 진행하실 때 우리만의 이제 약속이 있어요. 모르면 초록색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초록색 버튼은 우리가 신호등처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초록색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분증은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출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서면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신분증 제출 안 하시면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협의해가지고 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뜨는 아파트들, 소위 말하는 뜨는 아파트들의 저희가 공통점을 보니까 공유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공유자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공유자분들은 혼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혼자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공유자분들은 2명이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꼭 우리가 진행하는 추진인 구성 동의서를 모두 다 제출해 주시지는 않더라도 대표자는 선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한 분이 제출을 해주시고 집행부가 또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연락 드려가지고 대표 소유자 선임 완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동의를 걷는데
공유자 분들끼리 서로 문자 보내고 링크 보내서 나 했으니까 당신도 해주세요. 나 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문자 주고 받고 해가지고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하기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이거 링크 받으신 분은 들어가셔가지고 선택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동의하실 거냐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 버튼 눌러주시면 동의가 되거든요. 동의하시면 바로 거기서 대표자 선임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 소유자 선임은 많이들 힘들어 하시지만 여기까지는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자 소유 선임까지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동의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의서 할 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정보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우리가 사실상 등기부 등본에는 옛날 주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지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너무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자로 써주신 다음에 전자동의서에 전자서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전자서명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전자서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뱅킹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보면은 인증서 이렇게 돈 보내기 전에 인증서로 이렇게 돈 보내고 했던 그런 시절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런 서명 같은 거를 전자적으로 할 때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최고의 보안 등급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인증을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걸로 할 수 있냐면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도 있고 원래 주로 사용하시던 은행 인증서 가지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인증서가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아쉽고 힘들지만 새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할 거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해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쉬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만 더 시간을 들더라도 좀 이렇게 진행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산천리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거 하시는데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1분이면 끝나요. 이제 익숙하신 분들, 이미 인증서도 했던 분들은 1분이면 끝나요. 기존에 서면에 쓰고 우편에 보내고 신분증 복사하고 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증서가 없어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그래도 10분, 20분이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껴주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 보내고 뭐 하고 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것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 뭐 500분이면 500분, 400분들이 아껴주시는 만큼 그 시간이 모여서 사업이 단축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꼭 참여해 주실 거면 어차피 사업이 할 거면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한 기다렸다가 동의율이 한 50%, 49.5%일 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0%일 때부터 빵 시작하면은 빵 빠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집행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일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저희 회사 전화번호도 말씀드릴 거고 카카오톡이 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셔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더 제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바로 여기서 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좀 설명을 제가 절차적인 부분이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창동조공 18단지 개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료만 띄워 넣었고요. 우리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재건축 사업은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지만 우리 도시정비법 그 가운데 보시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추진위가 설립이 되더라도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절차가 다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현장들은 그 표준
예산회계 규정, 행정업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도 다 첫 총회 때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를 한 내용, 표준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에 맞게 좀 제정을 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가 나중에 구성돼도 이런 규정에 따른다 라는 내용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창동 18단지의 장점이 우리 주민 소유자님들 적극 참여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아까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 이제 사업의 이익이 증대하고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기간이 단축되는 게 뭔데? 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기존의 재건축 정비 사업은 이렇게 안전진단 받고 위반 제한하고 추진위 구성 승인 조합 설립까지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안전진단 하면서 정비계획 지정 고시 전에 자, 추진위도 설립해. 그리고 병행해서 조합 설립도 할 수 있어. 같이 동시에 좀 진행을 해. 라고 지금 많은 기간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창동 18단지가 주민 자율 방식으로 구청에서 추진위 구성을 좀 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단계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어떤 절차로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 자체, 주민 자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기간이 한 10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타 구에서는 공공지원으로 추진위 구성을 해라 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공공지원으로 구청에서 추진위 구성 영역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5,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가 많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달받은 바로는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지원 절차를 대신에 조금 준용을 해서, 절차는 좀 준용해서 자율로 좀 구성을 해줘 라고 좀 안내를 받았어요.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그래서 세부 선거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청과 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공공지원으로 하면 공공지원자인 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돼서 정비업체와 같이 선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율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위원회에서 협의를 봐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모집 인원이 정수 초과 시에 선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협의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정수가 7인인데 10명이 지원을 하면 그럼 선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구청이랑 아직 협의된 건 없어요. 그래서 구청과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는 사실 공공지원으로 갔을 때의 기준이에요. 절차를 준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좀 지켜서 가되, 이 보면 기간들이 있잖아요. 주민설명회 개최 7일 전에 자료를 통지해라. 그리고 선거인 열람 기간은, 명부 열람 기간은 2주 정도 가져라. 등록 기간은 공고일 이후 7일 기산 후에 2, 3일을 해라. 이런 기준들이 그 기일이 다 정해져 있는데, 공공지원의 선거관리 기준에는 우리는 지금 자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들을 어떻게 할지 구청과 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후보자 등록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 받고, 자격심사 기호 추첨하고, 확정해서 선거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동의서 접수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하는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적으로 좀 일단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예비 추진위원회라고 앞에 예비가 붙은 이유는요, 우리가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선거를 해서 위원장님, 감사님을 선출하지만, 자,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야 구청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예비라는 말은 빠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구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구성 기준은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운영 규정, 관련 규정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저희가 뭐 900명이 넘죠. 그래서 90명 이상, 그래서 한 100명에서 120명 이상을 우리가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장 1인, 감사 1인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혹은 무투표 당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구성 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게 도시정비법,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선거관리 기준은 공공지원할 때 해당되는 건데 요거를 대충 준용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구성 요건은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 기준도 사실 우리 공공지원으로 추진위 구성할 때는 이 기준에 해당이 돼요. 당선자의 결정 방법도 토지 등 소유자가 1인 1표로 직접 투표를 하고 다수의 유효표를 얻은 사람, 그리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유효표가 동일한 경우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 기준은 아마 구청에서도 그냥 따르라고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자격, 결격 사유 기준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소유 기간 혹은 거주 기간에 대해서 자격을 심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추진위원 그리고 위원장 감사님 하실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꼭 돼야 돼요. 즉 첫 번째로 자격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즉 선거일 기준으로, 그리고 5년 이상 이 창동주공 18단지 아파트를 소유를 했거나, 둘 중 하나는 꼭 해당이 돼야 되고, 공동으로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실 게, 그러면 50%를 소유한 사람, 반반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둘 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5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격 사유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사실 조회를 추진위원들로 구성하실 분들은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이 부분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렇게 다 통과가 돼야 그분들이 추진위원들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보자 등록을 어떻게, 절차 기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다 진행하면 되는데, 후보자 등록 요건이에요.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꼭 받아야 우리 위원장 감사 후보자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명부 열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최하려고 하신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 선거 이후에 어떻게 절차가 보통 이루어지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냐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에 선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비 추진위원 구성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거기에 110% 이상 추천을 하기 때문에 예정으로 100명에서 120명을 아마 구성을 할 텐데, 나중에 동의서에 연번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선된 추진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을 추천을 하고 모집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추진위원회 승낙서랑 신분증 그리고 초본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본 가지고 우리가 거주 기간은 확인을 해야 되고, 혹은 등기로는 소유 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는 아무나 다 뗄 수 있어요. 근데 초본은 우리 소유자님들이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 동의서에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추진위원 명단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도봉구청에게 검인 좀 찍어줘, 우리 이제 동의서 받을 거야, 이렇게 안내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그럼 추진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업무를 이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또 조합 설립 동의 안내 절차는 한 번 더 이뤄지고 그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그때는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을 다 선출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추천 뭐지 이런 게 아니라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그런 절차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다라고 좀 간단하게 인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식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 대표 소유자를 선임해야 돼요. 그런 거를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할 테니 아마 그거를 좀 작성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 대표자 한 명이 왜냐면 토지등 소유자 1인 1투표입니다. 근데 2명 갖고 있다고 나도 투표할래 여기도 투표할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 선거 당일날 소유자 본인이 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 위임장 대리인도 나중에는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장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라고 간단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인사드리는 자리라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지금 임원 수상 활동 현황이 사실 있고요. 공공지원 수행 업무 실적은 서울시 정비 업체 중에 사실 단 1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자 했고 저희 조직도고 저는 지금 1본부 1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실적들이 이 정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